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면세점에서의 가장 큰 고객사는 위챗이에요. 웨이샹들이 사실은 이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3만 명 정도는 2주에 후나 설화수를 한 박스씩 받아가요. 보통 이제 한 박스에 5개에서 10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30만 개가 가져가는 거겠죠. 근데 그게 3월 달에 중국 정부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라. 세금을 내기 위해서. 작년부터 MZ 세대들이 Q10이라든지 아마존 재팬이라든지 한국 제품에 대한 구매가 상당히 많이 늘었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일본 쪽은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불매운동도 하고 막 그랬는데 반한 감정도 있었고 일본의 MZ 세대들은 I don't care. 일본에서 좀 선전하고 있는 브랜드가 오랜만에 이제 또 봄도 오고 오랜만에 이제 또 뵙게 됐는데요. 요번에는 저희가 10회 특집이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특집으로 또 그 화장품 업계에 또 살아있는 화석, 우리 또 고인 돌분을 한번 모시고 오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LG생활건강의 그 화장품 사업 부문장으로도 계셨고 또 그 전에 더페이스 샵의 그 원년 멤버시기도 하고 지금 현재 또 그 화장품 회사를 지금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민대식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대식입니다. 네, 대표님. 네. 우리 18년 만이죠? 네, 물론 이제 18년 됐죠. 네, 18년 됐죠. 네, 맞아. 18년 만이면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거지. 18년 정도 됐는데 대표님하고 저는 투자자와 그 다음에 이제 고객으로 이제 만났었죠. 그래서 대표님하고 인연이 많았던 게 저희 그 사무실 옛날에 강남에 이제 데이콘 빌딩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같이 이제 그 더페이스 샵이 그때 거기 입주해 있었죠. 그래서 뭐 한 잔도 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주식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저한테 주식에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시죠. 네, 제가 주식에 눈을 뜨게 한. 네, 저 오늘 뭐 하여튼 뭐 하시다 오셨나요, 대표님? 인천 가서 중국 쪽 520 행사가 있어서요. 네. 그쪽 마지막 물량 지금 상해가 봉쇄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실제 중국이 거의 해안가에 있는 항구들이 거의 다 봉쇄가 돼 있다 보니까 물건이 지금 사실 한국 브랜드들이 들어가기 어렵고요. 오늘 마지막 배로 해서 중국 정저우의 보세구 쪽으로 물건을 보내고 왔습니다. 비행기가 아니라 배로? 네네네. 비행기가 어제 보냈어야 되는데 워낙 뭐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물류가 다 그쪽으로 다 편중돼 있다 보니까 사실 좀 제약이 생겨서 오늘 마지막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스 보니까 지금 상해 앞바다에 배가 한 470척 정도 떠 있다던데. 네, 제가 아는 분하고 어저께 위챗으로 통화를 했는데 뭐 한국에 가서 보면 배밖에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큰일이네. 진짜 공급물 아시겠지만 공급 물량 사태가 지금 계속 지속화될 것 같고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상해 봉쇄가 빨리 풀려야지 뭐 우리나라 업체들도 빨리 어떻게 수출도 하고 그럴 텐데, 그죠?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K뷰티를 이제 오늘 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리오프닝 마스크 이제 벗는다고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주들이 이미 조금씩 들썩들썩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그 다음에 또 한국콜마, 그 다음에 코스맥스, 그 다음에 클리오, 그 다음에 아이패밀리 SC, 그다음에 연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국내 화장품 회사들이 주가 움직임이 좀 있어 보여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리고 국내 화장품 산업 자체가 사실은 우리 옛날에 그 사드 때죠? 그렇죠. 그때 이후로 2016년도. 16년도 그때 이후로 좀 많이 침체돼 있는 건 맞는 거죠? 네, 많이 좀 침체돼 있는 건 맞는데요. 워낙 지금 LG라든지 아모레 브랜드들이 워낙 또 중국 쪽에서 잘 플레이를 해서 사실은 그 비출 비중들이 워낙 크고 한국 브랜드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브랜드마다 계속 중국 쪽에서 하면서 좀 성장한 회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대표적으로 얘가 이제 큰 회사부터 보면은 LG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시픽이 있는데 또 LG생활건강이 옛날에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중국 쪽 사업이 이제 최근에는 어쨌든 간에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주가는 좀 움직였지만 사실 주가는 계속 하향 추세에 좀 있었어요. 그런 이유가 어떤 거가 있을까요? 일단 면세점부터 얘기를 좀 하자면 면세점이 아모레나 LG가 사실은 좀 편중이 좀 심했죠. 되게 그쪽이 심했고 사실은 이제 두 회사는 면세점 전용 제품이 있습니다. 설화수하고 후가. 설화수하고 후. 그렇죠. 다른 브랜드들은 일반 수출 제품 브랜드하고 면세점 브랜드가 동일한데 설화수와 후는 면세점 제품이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동안 그쪽에서 매출이 좀 상당히 컸었는데 일단은 중국 하이난 면세점이 급성장하면서 사실은 좀 면세점 매출이 떨어지면서 후라든지
설화수도 사실은 좀 많이 떨어진 편이고 올해 들어서 사실 관세청에서 이제 설화수 후에 대해서 좀 딸공들에 대한 제재가 좀 가기 시작했죠. 근데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제 매출이 계속 마이너스로 계속 떨어졌고 가장 큰 영향은 사실은 면세점에서의 가장 큰 고객사는 위챗이에요. 위챗. 웨이샹들이 사실은 이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웨이샹이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위챗에서 이제 개인들이 이제 물건을 파는 거죠. 다단계로. 아, 그러니까 거기서 좀 돈 좀 모아가지고 그렇죠. 개인들이 보따리상처럼 물건을 사서 그렇죠. 다시 또 재판매를 하는군요. 한국에서 이제 물건들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아하. 그거를 이제 광저우나 심천으로 해서 가져가서 어허. 거기서 이제 물건을 내려놓으면 사실은 그걸 웨이샹들이 이제 물건을 가져가서 보통 제가 알기로는 웨이샹 분들이 한 15만 명 정도가 운영을 해요. 그렇게 많아요? 예, 그 중에서 한 세상에. 3만 명 정도는 2주에 후나 설화수를 한 박스씩 받아가요. 설화수나 후를 그렇죠. 한 그러면 박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한 박스면은 보통 이제 한 박스에 5개에서 10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3만 명이니까 30만 개가 가져가는 거겠죠. 2주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물량이 사실은 면세점에서 가져가는 거고 근데 그게 3월 달에 중국 정부에서 위챗에서 판매하는 친구들한테도 다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라. 세금을 내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려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거기 친구들이 지금 등록도 못하고 사실 되게 음성적으로 영업을 하다가 수면 밑으로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걸 가져가는 수요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매출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예. 그게 좀 풀릴 기미는 좀 있나요? 사실은 뭐 중국을 제가 한 8년 해봤는데 네. 뭐 알아서 자기들이 풀어가기는 해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거는 예측을 할 수는 없고 일단 중국 정부는 중국도 이제는 자기네들도 이제 똑같은 선진국이다 보니까 예전처럼 홍콩이나 심천이나 광저우로 우리가 한 얘기하는 묻지마 물류를 이제 다 차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뭐 베트남으로 해서 이렇게 뭐 그렇죠. 국경으로 넘어가고 뭐 이랬던 게 다 이제 차단이 됐겠네요. 제가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그 10월 달에 심천을 갔을 때 보통 심천에 가면은 이제 도매상이 있어요. 네네. 거기 가서 보면 이제 광군제 때 팔 물건들이 미리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후, 설화수, 뭐 JM 솔루션 뭐 이런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사실은 좀 그런 브랜드들이 많이 이제 빠진 편인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안 좋은 상황인데, 근데 최근에 리오프닝 때문에 중국에서 좀 매출이 증대되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이 뭐 북미나 다른 쪽으로 해서 좀 뭐 매출이 늘어나거나 뭐 그런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직까지는 좀 보기 어렵나요? 북중미 쪽은 뭐 LG 쪽은 여러 유통회사들을 인수해서 뭐 진행을 한다고 하고 네. 사실은 좀 LG가 지금은 중국 쪽 법인으로 다 힘을 편중시키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사실은 중국 비즈니스는 예전하고 좀 다른 게 위생허가라는 이제 사실은 네네. 중국은 허가를 맡아서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정상 통관을 해야 되는.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식약처에 이제 등록만 하면 돼요. 등록만 하면 물건 팔 수 있는데 네, 물건 팔수 중국은 허가를 받아야 그렇죠. 되는군요. 그게 원래 옛날에는 CFDA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MNFPA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쪽 이제 중국 식약청에 이제 등록을 하면 거기서 이제 허가를 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기초 제품이라든지 뭐 좀 편한 제품들은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이제 허가가 나오고 특수 제품 뭐 탈모 아니면은 유아, 탈모나 이런 미백, 것들, 미백 이런 제품들은 길면 한 2년 걸려요. 그럼 뭐 짧은 것도 6개월 걸리는데 뭐 2년 걸리면 화장품 뭐 그러다 보니까 트렌드가 막 달라지겠네. 막.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기초 제품 외에 색조 제품들은 워낙 이게 뭐 분기별로 계속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어려웠죠. 그러니까 제가 더페이샵 할 때도 중국 쪽 비즈니스 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봄에 이제 핑크색 유행을 했었을 때 그 제품을 위생허가를 신청하고 1년 뒤에 이제 허가를 맡으면 그리고 수출을 하면 그 1년 반 뒤에 그렇지. 받겠네. 그러면 중국은 벌써 이제 블루가 유행을 하다 보니까 핑크가 이제 1년 반 그러다 보니까 전에 색조 브랜드들이 사실은 좀 상당히 그 부분에서 부담스럽다 보니까 코로나 터지기 전에 가장 성공했던 회사가 이니스프리거든요. 인스프리요. 이니스프리 같은 경우가 뭐 성장을 급성장할 때 결국 색조는 중국 쪽에서 이제 생산하는 걸로 방향을 돌렸었고 거기서 많이 성공을 했었죠. 네. 어쨌든 간에 이 허가제와 등록제 차이가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무역 장벽일 수도 있겠네요. 그 부분이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이제 중국 쪽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중국은 그거에 대해서 변할 생각은 없고요. 왜 그런 거죠?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분, 유해하지 않은 성분,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한때 이츠스킨이라는 브랜드가 상당히 떴을 때
달팽이 뮤신 성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분이 있었는데 타오바오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묻지마로 나가는 브랜드 해서 상장을 했을 때는 네. 매출이 상당히 컸었죠. 네네. 근데 결국은 위생허가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4년 동안 중국 쪽에서. 이게 이제 그냥 허가는 안 들어서 거기서 판매할 수 없는데 이제 중국 정부에서 봤을 때는 달팽이의 뮤신은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자기네 안전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근데 거죠. 판매는 이제 허가는 안 났지만 이제 그 보따리상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판매는 됐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나라들이 이제 중국 쪽에 많이 항의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2014년도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콰징 이제 보세구를 열어주는 거죠. 보세고요. 그렇죠. 보색을 열어서 위생허가 나지 않더라도 보세구에다 물건을 놓고 판매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끔 제약회사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진입을 해서 제약회사가 먼저 진입을 했었나요? 우리나라가?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한국 시장에서 이제 진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워낙 아모레일지가 강하다 보니 좀 어려웠었는데 이제 보세가 열리면서 중국 쪽의 제약회사들이 이제 그 콰징을 통해서 이제 위생허가 나기 어렵다 보니까 그쪽을 네네. 통해서 이제 뭐 일동제약이라든지 아니면 동국제약이라든지 2014년부터 한국에 있는 많은 제약회사들이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중국 비즈니스에서. 네. 그래서 저희가 과거 한 10년 전부터 사실은 중국 시장이 확 열렸던 게 네. 그런 이제 보세 구역이 생기면서부터 그렇죠. 뭐 좀 더 성장이 위생허가 필요가 없었으니까 네. 성장을 했던 거고 지금도 계속 열려 있나요? 사실은 코로나가 발생 전에도 있었긴 했는데 네. 이 이제 콰징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사실 다시 열리기 시작한 거죠. 지금 다시? 네, 이제 코로나 때는 사실 있긴 했어도 그렇게 뭐 활성화가 안 되는데 최근에 중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이제 한국 제품에 다시 니즈를 찾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중국이 이제 한국에 있는 화장품 회사들을 임원분들을 다 스카우트하죠. 반대처럼. 그렇게. 네, 그게 이제 2013년도, 4년도에 아모레 LG에 계신 분들을 중국 쪽으로 스카우트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화장품 회사의 임원으로 대표로 이제 모시면서 자기네 중국 쪽 화장품 굴기라고 하나요? 그냥? 네, 굴기.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죠. 근데 사실은 가장 그 중국 분들이 놓쳤던 게 뭐냐면 한국 화장품은 감성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그 감성은 사실은 자기네들이 할 수가 없는 거죠. 대표님, 근데 네. 저 갑자기 궁금한데 감성이 뭐예요? 저 한국 화장품에 대한 감성을 모르겠는데 어떤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에 방송하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K-엔터나 이런 K-팝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뜨면서 그런 화장법이라든지 그러니까 아시아만이 할 수 있는 화장법에 대해서는 사실 일본은 기초가 강하고요. 한국이 색조가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그게 다 연관이 되는군요. 그렇죠. 근데 중국의 그런 제약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거고요. 지금 아모레나 LG는 중국 법인이 워낙 잘 돼 있다 보니 그런 매출이 잘 나오게 했지만 다른 이제 중소 브랜드들은 그 콰징을 통해서 다시 이제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예전에는 알리바바, 티몰이 이제 강세였고 네. 올해부터 이제 틱톡. 네, 틱톡. 그러니까 중국에서 얘기하는 또우인. 전 틱톡을 사실은 이게 그냥 SNS 뭐 이런 그런 걸로 봤었는데 네. 틱톡이 그 쇼핑 이런 것도 굉장히 오히려 더 많이 열려져 있다고 그때 그렇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유저가 일단은 9억 명 정도 되다 9억 명이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 나오는 소비 매출도 꽤 어마하죠. 작년에 틱톡 매출이 제가 알기로는 한 180조? 180조요? 네, 됐고 그 중에서 임의용이 한 40%니까 본인들 말로 한 75조 정도? 75조 임의용 쪽이. 근데 그게 이제 글로벌 전체 매출이다 보니까 사실 한국 매출은 그렇게 크진 않았고요. 야, 틱톡이 대단하네요. 대표님,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면은 제가 한국 기초화장품 그 수출 증감률 추이를 보니까 이게 이제 많이 좀 기초화장품도 많이 떨어졌고 또 색조화장품도 많이 떨어졌다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기초화장품 매출이 색조화장품 매출 비교해 보니까 뭐 색조화장품은 기초화장품의 10% 정도밖에 규모가 안 되더라고. 사이즈가 좀 작긴 작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영업이익이라고 하죠. 마진이 기초화장품이 더 마진이 높은가요? 그렇죠. 원가 대비했었을 때 뭐 정확한 회사마다 수치는 다르겠지만 기초는 보통 마진율이 한 15%에서 17%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색조는 좀 높은 건 30%까지 가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색조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죠. 색조가 30% 간다면서요? 원가율이. 예. 원가율이. 올해 2분기 정도 되면 이제 좀 봉쇄 조치가 좀 풀릴 거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봉쇄 조치가 풀리면은 그래도 이제 이 화장품 리오프닝들이 올라오면서 화장품들이 올라오게 빠를 수 있는 것들이 뭐 LG생활건강이나 뭐 아모레퍼시픽, 설화수나 후 이런 것들일 텐데, 근데 기초가 먼저 올라올 거냐, 색조가 먼저 올라올 거냐. 근데 보통 리포트들은 색조가 먼저 올라올 거라고 당연한 얘기긴 그렇죠. 하겠죠. 네. 색조가 먼저 올라올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기초에서는 아모레퍼시픽, 그 다음에 LG생활건강. 그렇죠. 일단 먼저 요거 둘 중에서는 만약에 대표님이 투자한다면은 어디가 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법인으로 해서 운영을 할 때는 LG가 좀 잘하고 있어요. 근데 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콰징 보세를 운영하는 거는 사실 LG는 현재 전혀 보세 쪽으로 움직일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아모레는 지금 보세 쪽으로 많이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그럼 조금 거기에서는 좀 갈리긴 하겠네요. 아모레 쪽으로.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색조 회사가 있잖아요. 근데 색조 회사는 지금 물론 많이 주가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최근에 올라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 화장품보다는 좀 빨리 올라오고 있어요. IC 패밀리나 그다음에 클리오나. 네. 근데 그런 회사들은 왜 그렇게 매출도 좋고 성장성이 최근에 좋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뭐 중국에 잘 팔려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일본에서 뭐 잘 팔린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일단 클리오나 IC 패밀리나 일단 국내 기반으로 상당히 매출이 나쁘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클리오 같은 경우는 올리브영에서 그리고 그 다음이 일본. 일본 쪽 매출이 상당히 크죠. 사실 중국 쪽 매출은 아마 클리오 네이버에서도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전보다는. 예전에 브랜드가 이제 구달이라든지 페리페라라든지 이런 브랜드의 중국에 상당히 매출이 성장이 컸었는데 최근에 중국 쪽에서 클리오는 상당히 좀 많이 힘든 편입니다. 근데 일본은 왜 우리 색조를, 일본 색조도 좋지 않나요? 왜 우리 색조를 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전에 제가 더페이샵을 할 때는 네. 연령층들이 대부분 40대, 50대 분들이 한국에 와서 네. 드라마를 보고 그 배용준 한류 뭐 이런 거 있었죠. 네. 그런 걸 보고 이제 한국 화장품들을 쓰기 시작했고 맞아요. 그 중간에 이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죠. 작년부터 MZ 세대들이 네. Q10이라든지 네. 아마존 재팬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이런 쪽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구매가 상당히 많이 늘었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일본 쪽은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좀 재밌는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일본 쪽에서 옛날 매출이 이제 뭐 우리 한류 배용준 1세대 한류 있죠. 그게 이제 그때 좀 일어났던 거고 그 사이에 뭐 독도 문제나 우리 여러 가지 한국하고 일본의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 때문에 이게 좀 불매 운동도 하고 막 그랬는데 반한 감정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새로운 그 일본의 MZ 세대들은 그런 거 이제 상관없다는 거죠. I don't care. 없는 거죠. 그럼 거기서 지금 일본에서 좀 선전하고 있는 브랜드가 클리오, 그다음에 라네즈는 어디 거죠? 아모레퍼시픽. 뭐 라네즈, 그다음에 이제 뭐 에뛰드 하우스, 그리고 네이처 리퍼블릭. 그러면 저 아이스 패밀리도 그쪽인가요? 네, 일본에서 상당히 매출이 괜찮습니다. 네. 어쩐지 아이스 패밀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이게 중국향인 줄 알았는데 일본 쪽에서 이제 좀 중국 쪽 매출도 좋고 중국 쪽 매출도 좋고 일본 쪽 매출도 좋은데 일본 쪽에 좀 더 최근에 좀 성장성이 두드러지게 보인다. 코스메스라는 콜마가 중국 소비자들한테 이제 인식을 바꿔줬기 때문에 단순하게 한 품목 가지고 2, 3년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품목. 그렇죠. 뭐 봄이 되면 화이트닝, 여름에는 수분, 가을에는 뭐 필링. 시장의 그 양적 향상이 더 있었던 거네요. 질적 향상도 있지만은. 저는 기회라고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호가 갑자기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아마 콜마가 인수를 한 거였죠. 근데 그런 화장품 용기업체를 굳이 콜마가 직접 인수했다는 건 어떻게 화장품 시장에 직접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얘기인가요? 가장 경쟁사인 코스맥스가 연호와 거래를 하거든요. 빨리 이제 또 다른 걸 찾아야 되겠네요. 제2의 연호를 만들든지 인수를 해야겠죠. 지금 러시아가 전쟁이긴 한데 한국 브랜드가 상당히 기회가 있어요. 대기업들은 상당히 많이 빠져 있고 제재가 되어 있지만 실제 중소 브랜드들은 이제 제재가 사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회가 있고